가장 많이 듣는 질문? 하지만 학생은 싫어하는 말. 뭐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어보았다고 학생들은 이야기합니다. 평균적인 학생들 답변. 그걸 알면 좋겠는데요. 없는데요.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수업 듣고 있잖아요. 귀찮아라고 말하는 학생들 그냥 멍하니 눈만 바라보기, 째려보기, 딴짓하기, 시비 걸기. 단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들은 의사라는 직업 또는 인서울 아무 대학이나 입학하기라는 말을 합니다. 현실을 알고 접근하면 정작 성적은 전혀 안 되는 학생들,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만 조금 잘 나가는 정도이거나 나름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고 단지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또는 듣는 바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막연한 목표를 가진 친구들도 많다. 대학의 경우 정시수시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수시에서는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 진로 역량과 같은 3대 요소를 가지고 평가하고 생활기록부의 기록인 세특을 정말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진로 역량의 경우 기계공학과에 가려면 물리는 꼭 해야 된다, 약학과를 가려면 화학이나 생명은 꼭 해야 된다, 아니면 향후 학교에서의 성적이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과학 과목에서 2개 선택하고 사회 과목에서 하나를 하면 차선책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얻어 그대로 선택하는 학생들. 많은 정보를 종합하여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하여야 후회가 없겠죠. 여기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분들이 보신다면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생기부에 대한 학생들 입장. 아무리 보고서랑 내용에 대한 접근을 해도 생기부에 안 적어줘요. 제가 해가면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요. 진짜로 했는데 왜 아무 말 없이 가지고 오냐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해줘요. 성적 좋은 학생이나 평소 잘하는 몇 명만 해주는 것 같아요. 1등급, 2등급 학생만 신경을 써줘요. 우리 담임은 다른 반에 비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등등 학생들의 이야기는 다양합니다. 또한 현재 정시에서는 기계공학과를 가려면 반드시 물리는 안 해도 된다. 과탐의 물, 화, 생, 지 중에서 내가 잘하는 과목만 선택하여 좋은 점수를 내도 된다는 것은 학생들도 잘 알고 있다. 일부 예시로 과학 탐구 과목 중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경우 암기 과목이라고만 알고 접근해서 시험 점수를 못 받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영어 점수의 경우 어문 계열 지원 학생만 제외하면 2등급 아니 정말 3등급이 나오더라도 국수탐 성적만 잘 나온다면 대학마다 다르지만 상위권 대학 입성이 충분히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학생들이 이런 수많은 정보 중에 선택적 정보라는 것을 선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적 정보 하나만을 가지고 나에게 합리화시켜서 교사나 부모님과 마찰이 생길 때마다 이유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진로 이론에 따르면 본인이 뚜렷한 진로 결정을 함으로 오는 심리적 편안함도 있지만 현재 10대의 경우 진로 미결정에 대한 편안함도 전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만이라도 알고 우선 작은 것이라도 경험해보고 접근해보는 시도행동 자체가 좋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취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앞의 맥락이 주제에 조금 필요하기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본 개인적인 입장에서 10대라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10대 학생이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가정을 두고 접근한 부분입니다. 질문 마이너스. 학교에서 어떤 수업과 어떤 활동을 해주면 좋겠니? 입니다. 2015년 교육과정을 보면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 때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과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한때는 자유학년제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교과목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줄어든 것은 없고 자유학기제의 일부분이지만 학교에서 진행하는 체험활동을 보면 인기 강좌 또는 인기활동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며 한 명 또는 두 명을 위한 강좌는 전혀 없으며 새로움을 시도하려는 변화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현재 보여준 추세대로라면 매년 같은 체험활동이나 기존에 한 번이라도 해보았던 활동이나 외부 수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 공간에서 사회화를 배우면서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수업 또는 학생들을 위해 과거에 의미 있었던 수업을 유도하여 경험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방과 후 수업 시간이나 중간 기말 시험 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한 명이라도 그래픽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이 있다면 또 다른 한두 명의 학생은 학교 활동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활용하고 싶다는 학생이 있다면 추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금액이 추가로 지출이 되더라도 학생은 조금 더 깊은 내면의 숨은 재능을 확인하게 되면서 실제로 직접 경험을 통해 이런 부분이 나에게 맞는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경험해보니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아니 활동을 통해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다양하게 경험하고 접근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학생들도 있고 공부는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경험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도 존중을 받는 환경 속에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인원이 감소되어 학교 내 여유 공간이 많아진다면 학급별 활동이 아닌 학생들 개별에 맞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동아리 활동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의 미래 입장에 서서 본다면 다양한 외부 요인과의 연결성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로 탐색소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보겠습니다.